냉동과 원포인트 정리에서 이 pH 그래프 위주로 해서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pH 그래프. pH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여기에 아주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4등분해서 이렇게 뜻을 적어놨어요. 4등분해서 요 위쪽에 이쪽 지금 순환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요 위 단계가 뭐예요? 응축이고 왼쪽이 팽창그래프, 이쪽은 증발, 이쪽이 압축이에요. 압축을 할 때는 반드시 저압에서 고압으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네. 저거 이렇게 돼 있죠. 역시 이것도 고에서 어디로? 저. 근데 이건 압력과 온도가 역시 똑같아요. 저쪽은 압력도 낮고 온도도 낮고, 그쪽은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로 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 이쪽에서 이렇게 변하는 게 있죠? 네. 이쪽은 오른쪽은 뭐예요? 다 액이죠? 네. 액체 상태죠?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기체. 고기? 네. 그 다음에 이쪽 뭘로? 응축이 되니까? 액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가 대부분 사실 액이에요. 일부가 플래시가스가 조금 몇 퍼센트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뭘로 변해요? 기체로 증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상태가 보면은 물론 이쪽은 100% 확실한 액체죠. 근데 이제 넘어오면서 기체가 요만큼 조금 포함되긴 하는데 거의 다 액체에 해당되고 압력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압 저온 액체가 저압 저온 기체로 증발하는 거죠. 압축기 통과가 뭐예요? 저압 저온 기체가 고압 고온 기체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 응축이 되고 나면은 고압 고온 기체가 고압 고온 액체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장치를 그린다면은 여기에가 압축기가 이렇게 압축기가 주변에 붙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증발기가 있을 거예요. 증발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 넘어갈 때 중간에 뭐가 있는 거죠? 네? 액분리기가 있죠? 네, 액분리기. 여기가 압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축기가 분명히 위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압축기에서 응축기로 넘어가는데 이 사이에가 뭐가 있다? 유분리기가. 그래서 증발기고요. 그 다음에 팽창밸브 있고요. 팽창밸브 통과해서 증발기로 들어오죠. 맞죠? 그 다음 응축기 통과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가 뭐가 있어요? 네, 가장 큰 중요한 장치 수액기가 있죠. 응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액기하고 팽창밸브 사이에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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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수적인 장치들이 되어 있죠. 네, 사이트그라스, 투시경, 건조기, 전자밸브 이런 식으로 해서 장치들이 붙어 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수액기와 응축기 상부로 있는 무엇도 있다? 중압관도 있다. 이랬죠? 자, 그러면 이 구성을 주변에 돌고 있는 장치 위치와 그 다음에 어떤 장치들이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걸 잘 보시고 수액기에 들어있는 상태는 고압, 고온, 액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응축기에서는 상태가 이렇게 돼요. 액체가 요만큼이고 계속 기체가 돌아가지고 어때요? 액체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발기는 상태가 뭐예요? 요렇게 되는데 액체로 거의 돌아가지고 뭘로? 기체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압력이 낮고 그래서 압축기를 눌러주는 거. 일단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안 다음에 각각 이쪽에는 주로 팽창에 관련된 것이 액기스가 전기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받은 프린트물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쪽 하부에는 주로 뭐? 증발기가 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 오른쪽에는 주로 압축에 관련된 것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는 주로 응축기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45도 사이에 짜투리 지식들이 어때요?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짝투리 지식들이. 네. 주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초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매. 냉매의 종류는 1차 냉매와 2차 냉매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과감하게 찍겠습니다. 원래 제 책은 안 찍는데 엑기스는 제가 굳이 수업을 안 해줘도 다른 내용이라 잘 안 해주거든요. 냉동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안 해주는데 보니까 지각초퇴 결석 외출 휴가 공과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게 뭐예요? 어? 냉매가 전체적으로 순환하고 있죠. 냉매는 1차 냉매가 있고 2차 냉매가 있죠. 1차 냉매라고 하는 경우는 진짜 냉동기 속에 들어있는 냉매예요. 네, 직접 팽창, 증발, 압축, 응축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핵심으로 보면은 증발과 응축을 반복을 하면서 직접 냉동기 속에서 순환을 하는 그러한 열 매체, 열을 빨아들이고 열을 방출하는 열에 관련된 냉매체. 특별히 냉동기에 들어있는 열 매체이기 때문에 냉매체라고도 하고 채자 띄고 냉매라고도 해요. 그럼 이런 성질, 증발과 응축이 쉽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암모니아, 프레온인, 암모니아 프레온. 그 다음에 2차 냉매는 뭐냐면은 이러한 냉동기를 이용을 해서 아주 영하 수십 도로 떨어뜨려서 차갑게 식혀가지고 그 액체를 갖다가 순환을 시켜서 냉각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아이스링크를 뭐 이렇게 얼린다든지 또는 뭐 제빙장치 어마어마한 뭐 탱크 속에 들어있는 물을 다 얼린다든지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팽창, 증발, 압축, 이런 증발, 응축이 된 것이 아니고 살짝 가열. 그 다음에 뭐예요? 냉각.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냉매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브라인이라고 부른다. 브라인은 이야기가 물에다가 플러스 뭐가 섞여 있다? 불순물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영도에 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불순물이 섞여 있는 농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농도가 섞여 있냐에 따라서 점점점 어는 온도가 낮아진다. 바닷물이 겨울에도 잘 얼지 않듯이 영하 0도 이하로 떨어져도 얼지가 않듯이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어는 온도가 달라진다. 그런 것을 브라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열을 갖다가 빨아들이는 형태는 증발하면서 열 빨아들이고 열을 버릴 때는 응축하면서 다시 자기가 머금었던 열을 버리죠. 그래서 증발, 응축할 때 이 열이 뭐냐 하면은 잠열이라고 해요. 잠열. 상태가 변하는 거죠. 액체가 뭘로? 기체로 상태가 변하면서 흡수하는 열. 잠열을 흡수하죠. 증발기에서. 응축기에서 버리는 열은 뭐예요?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상태가 변하면서 열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잠열로 열을 버리는 거죠. 잠열로 열을 빨아들이고 잠열로 열을 버려요. 그래서 열을 운반하는 형태는 무슨 형태로? 잠열 형태로 열을 운반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증발 응축이 전혀 안 되죠. 그냥 물이 어때요? 조금 온도가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냉각기로 들어가면 차갑게 됐다가 브라인 탱크로 들어가면 다시 어때요? 아이스링크로 가면은 제빙기로 들어가면 다시 열을 빨아들여서 자기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요. 순환해갖고 다시 브라인 탱크로 들어가면은 차갑게 식고요. 영하 50도, 영하 100도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종류마다. 자, 그래서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열을 빨아들이는 건 무슨 열이라고 해요? 이걸 현열이라고 한다. 그랬죠? 현열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을 냉매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냐. 첫째, 암모니아 좀 특징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프레온 특징, 세 번째로는 브라인에 대한 특징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1번 프레온. 프레온은 원래 자연계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공적으로. 그래서 탄화수소류에서 뭐 대신에 H 수소 대신 7조 다른 말로 할로겐족이라고 해요. 할로겐족 원소를 대표적으로 F 불소나 Cl 염소죠. 원소를 어떤가? 치환한 거, 위치 교환한 거, 수소를 떼어내고, 수소 대신 수소 있던 자리에 불소나 염소를 붙인 거, 이것을 프레온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특징은, 프레온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불연성이다. 독성이 없다. 예, 대체적으로 독성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분과 용해하지가 않는다. 수분 용해는 안 돼. 수분하고 안 돼. 왜냐? 탄화수소류가 기름 종류라고 그랬어요. 기본 성질이 기름 종류라서 구조가 기름하고 똑같아. 기름하고 똑같은데도 안 타는 이유는 바로 불소나 염소 때문에 안 타요. 불소나 염소는 원소 자체가 안에 전자를 잘 빼앗아먹는, 즉 산소와 거의 번갈아 산소 이상으로 산소가 경배와 찬양을 맞이하는 3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무봉의 시조쯤 됩니다. 우주 최강 이런 것들이 붙어있으면 산소가 가서 산화를 하려고 해도 어때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산소보다 강력한 원소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가서 막 두드려 패면서 전자 뺏어먹고 해야지만이 산소가 화합된다. 전자를 털렸다가 산화인데 그러면서 한꺼번에 많이 털리니까 눈에 불 켜지고 뚜껑 열려서 불 나는 거예요. 이게 연소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성이 되는 겁니다. 네, 불연성이 되고요. 구조 자체가 원래 기름하고 똑같은 데서 출발이기 때문에 구조가 독성이 없어요. 기름은 대부분 독성이 없죠. 이런 탄화수소류, 특히 이제 사슬 모양으로 된 것은 독성이 없어요. 기름 종류가 똑같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아요. 수분과 용해하지 않아요. 기름 모양하고 똑같기 때문에 기름에는 녹아요. 기름에는 녹죠. 그러니까 윤활유에는 용해가 된다, 녹는다 이런 자, 수분과 용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수분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필수적인 장치가 꼭 등장하죠. 무엇에? 팽창밸브 직전에 반드시 건조기 달아야 돼요. 물론 암모니아도 달아야 돼요. 운동상에 건조기 만약에 안 달면 수분이 어찌 될까요? 팽창밸브를 통과 시 동결 얼어요. 수분이. 그리고 폐쇄 막혀요. 그러면은 냉매 순환이 안 되죠. 냉매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윤활유에 용해된다 그랬죠. 윤활유에 용해된다. 이게 자꾸 윤활유가 딸려 나가는 거예요. 윤활유가 섞어지니까. 그래서 프레온 장체에서는 사실 냉동기 전체적으로 윤활유도 돌고 냉매도 돌고 이렇게 같은 상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수분 존재 시 프레온이 분해가 촉진해요. 분해 촉진. 알겠죠? 분해가 촉진이 되어서 반응이 촉진되어서 원래 프레온은 탄소, 수소 이런 탄화수소류에 플러스 불소 성분, 염소 성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수분 존재 시에 이 프레온 자체가 분해 이런 것이 촉진이 돼서 고온고압에서 뭐가 생성이 되냐? HCl 의 생성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죠? HF는 불화수소산 또는 다른 말로 줄여서 그냥 불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HCl은 무엇이다? 염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프레온은 특징이 마그네슘 MZ 또는 마그네슘이 2% 이상 포함된 알루미늄 합금을 부식을 시켜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강과는 부식시키냐? 아, 순수한 프레온은 부식 안 시켜요. 순수한 프레온은 대표적으로 이제 반의 제재를 그러면은 이 철 계열이냐, 구리 계열이냐, 철 계열, 철과 연관된 합금강, 강철, 그다음에 그냥 철 이런 종류가 있고, 철 위에 철이 아닌 종류의 금속들, 비철금속이라고 부르는데, 그 비철금속, 철 계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것들은 뭐냐, 주로 이제 구리 같은 거. 청동, 황동 이런 것들도 이제 구리 계열이 있고요. 나름대로 철 종류가 아닌데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단단하고 좀 뭔가 조금 이렇게 스위트가 많은 것이 구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강을 쓸 것이냐, 강철을 쓸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구리를 쓸 것이냐? 강구리, 그러니까 한강인지 낙동강인지 이게 아니고요. 이 철로 된 철강을 쓸 것이냐, 구리를 쓸 것이냐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것이 불산, 염산이 생성이 되거나 막 이러면은 두 개를 놓고보면 훨씬 철이 부식이 빨리 된다. 구리보다. 구리는 물론 부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부식되는 속도가 어때요? 더 느리다. 산에 대해서 이온화 경향을 설명하면서 그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장이에요. 번장. 구리를 번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보기 중에서 나오면은 강은 무조건 부식이 된다. 그래서 구리를 쓴다.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다 사용해. 금지 조건은 아니에요. 강을 써도 돼요. 단 강보다는 뭐가 좋다? 구리를 쓰는 게 좋다. 물론 현장에서 구리가 비싸요? 쇠가 비싸요? 당연히 구리가 비싸죠.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강철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진짜 감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생성이 되면은 강철은 곧바로 어때요? 팍팍팍 부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구리는 천천히 부식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주로 구리를 사용하도록 했다. 구리 사용. 강보다는 알겠죠? 이건 세모, 이건 동그라미, 이쪽은 뭐다? 엑스레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을 쓰는 게. 그래서 대부분 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불산이 염산이 생성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구리를 쳐서의 어때요? 구리를 서서히 어쩐다? 부식시킨다, 다른 건 녹인다 그런 소리예요. 녹인다. 녹으면은 무슨 상태가 되냐 하면은 이온 상태가 돼요. 이온 상태. 그래서 이게 냉동기 장치를 같이 순환하다가 고온에 아주 뜨거운 고온에 표면 매끌매끌한데 이런 접촉하면은 나머지 성분들은 싹 날라와 버리고 구리 성분만 딱 남아요. 네, 바닷물 증발하면 소금만 딱 남듯이. 알겠죠? 그러면 구리 성분이 도금이 돼요. 코팅이 되는 거라.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도금 현상, 부착 현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금 현상, 부착 현상. 이게 프레온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프레온에서 주로 일어난다. 그리고 윤활유의 용해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있죠. 뭐예요? 윤활유의 용해가 되면은 윤활유에 같이 스며들어서 압축기 구조 밑에 하부에 크랭크 케이스실에 윤활유하고 냉매하고 섞여 있다가 처음에 기록할 때 압력이 낮아지면 급격히 냉매가 끓어서 거품이 올라오면서 버글버글 끓어서 오일에 거품이 일어서 압축기 위쪽으로 상부로 넘어오는 현상. 그러면은 기름이 너무나 오일이 많이 넘어오면은 오일은 압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압축기가 움직일 때, 피스톤이 움직일 때 오일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오일 압축 때문에 피스톤이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요. 근데 모터가 계속 돌리면 어때요? 열받은 게 아니고 소음, 진동, 충격, 뚜껑 열린다. 액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액체가 들어오는 것도 똑같아요. 액압축.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생겨요? 오일 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오일 압축, 오일 햄머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오일 햄머링. 그리고 오일 포밍이라면 오일 압축뿐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과다한 윤활유가 위로 쫙 넘어가서 혹시 응축기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크랭크 케이스실 내에 있는 윤활유가 점점 고갈이 됩니다. 결국에는 고갈이 돼요. 그러면 윤활유가 떨어지겠죠. 윤활유가 떨어지면서 과일이 될 수 있겠죠. 오일 포밍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있죠. 윤활유의 용이가 되지 않도록 아예 윤활유하고 냉면은 어쩔 때 이용해야 되냐면 차디 찰 때. 사이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탄산가스 맹물에 탄산가스가 녹아들려면 탄산음료에 차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압력이 세게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압축기는 피스톤이 움직이는 위쪽만 압력이 세고요. 그 밑에 부분에 윤활유가 담겨있는 그 밑에 부분이 크랭크 케이스실인데 거기는 압력이 안 차요. 알겠죠? 근데 거기를 적정한 압력이 있는데 압력 갖고 건들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차디차게 아니라 항상 따뜻하게 해버리면 용해가 안 되고 냉면은 싹 증발해 버려요. 냉면은 영하 몇십 도가 되어도 금방 증발해요. 윤활유는 증발 않더라도. 그러니까 윤활유에 냉매가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일 포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크랭크 케이스를 어때요? 가열해줘. 미리 항상.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 네, 가열을 해주죠. 뭘로? 히터로. 그래서 이것을 크랭크 케이스를 항상 가열해주는 기기를 설치한다. 크랭크 케이스 히터. CCH를 설치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CCH라고 장치명을 약자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기식으로 주로 하고 기계실의 전원이 주전원이 다 정제돼서 차단이 됐어도 이것은 가동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정전 히터다. 무정전 히터를 설치하는 게 뭐냐? 말 되게 어려운데 축전기 배터리로 작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CCH를 설치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절연성이 좋다고 그랬죠? 특징이. 왜 안 그래요? 전기 절연성이 좋다. 지금 여기가 다 프레온 특징이에요. 프레온 특징인데 전기 절연성이 우수해요. 왜? 기름은 전기 안 통해요. 구조가 기름인 것은 전기 자체가 누전이 되거나 흐리잖아요. 변압기 같은 데 전봇대에 있는 것도 속에 기름이 들어있어요. 전기를 아예 친구 간에 어때요? 친구 간에 사이가 좋았는데 헤어지면은 절교하고 절연하잖아요. 인연을 끊는단 말이죠. 전기 절연성, 전기 흐르는 것을 끊어줘요. 못 흐르게. 안 흐릅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있어요. 절연유.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절연유. 속에 외부로 어때요? 외부 화합으로 누전이 되지 않고 절연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온은 전기를 흘리지 않습니다.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렇다면 모터에서 전기가 흘러와가지고 모터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압축이 되고 있는 공간하고 전기가 들어오는 모터하고는 전혀 원래 상관이 없죠. 압축기는 계속 냉매가 압축되고 있는데 이 냉매가 누설이 되거나 새거나 좀 묻었다거나 어쩌다거나 해서 모터 쪽으로 와서 코일 쪽에 접촉하게 되면 코일의 절연 물질이 파괴가 되거나 전기가 누전이 되거나 그러면 뭐야? 스파크 일거나 쇼트가 일거나 그러면 사고 전기적인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전기를 안 통하기 때문에 모터가 구동되는 전기가 직접 공급이 되는 모터 코일이 프레온하고 접촉을 해도 그 속에서 돌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기 구동되는 그 운동되는 부위, 피스톤이나 뭐 회전하는 회전대나 이런 데 부위에 바로 모터 축이 바로 붙어가지고 같이 돌고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가까운 데다가 바로 부착을 해서 모터와 한 몸체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압축기가 어떤 압축기가 돼요? 한 몸체에 밀폐식 압축기를 만들 수가 있다. 한마디로 압축기 외형상으로 조그맣게 보이는데 실제로 들어있을 것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외형상으로 좁아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압축기 외형이 크기가 컴팩트하게 되는 거예요. 훨씬 컴팩트하게 돼서 높은 성능에 비해서 압축기 크기가 외형적으로 작아요. 설치 면적이 작아지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가정용으로 쓰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저기 보면 압축기가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밀폐식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몸체예요.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정반대예요. 이 프레온하고 정반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전기가 통합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혹시 모터 부위로 이렇게 가스가 스치거나 그러면은 모터에 담겨있는 코일에 누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가 따로 있고 앞쪽에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운데 축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쪽 따로 저쪽 따로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개방식 압축.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겁나게 커지죠? 설치 면적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네, 목동아리가 버추형처럼.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 본네트에 컴팩터에 같이 들어있죠? 자동차 엔진이 무언가가 문제가 생겨서 아무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동차 본네트 앞에 운전대 앞에 바로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엔진 막 조금 세면은 사람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어쩌냐면은 엔진은 조금만큼 달고요. 여기서 운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만큼 멀리 떨어져 자동차가 한 10m쯤 타야 돼요. 중간에 여기 벨트를 연결하든지 축을 길게 연결하든지 저기서 뭐 새거나 터지거나 말거나 사람한테 어때요? 저쪽보다 거리를 좀 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도로가 폭이 한 20m쯤 돼야 자동차 한 대씩 다니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외형적으로 비해서 조금 적게 보이는데도 어때요? 용량은 훨씬 커지게 제작할 수가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프레온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매 번호 붙이는 방법은 별도가 있었죠? 별도로 있었는데 굳이 냉매로 여러분이 보면은 번호가 이렇게 쭉 R10번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R20번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요렇게 화살표 이렇게 갈수록 어쩐다고요? 기름에 대한 용해도가 어쩐다? 증가한다, 커진다. 그래서 모든 프레온 중에서 기름 제로 잘 녹인 거 R10번이다. 기억나시죠? 네. R10번이 사연화탄소예요. 사연화탄소. 프레온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거. 지금 총정기이기 때문에 기초 개념부터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라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R10번이 뭐라고? CCl4, 사연화탄소예요. 이건 냉면을 사용하지 않아요. 윤활유를 너무나 잘 녹이기 때문에 앞쪽에 속에 있는 윤활유를 다 훑어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CCl4 사연화탄소를 프레온 번호로 붙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사용한다? 유지유, 기름기가 묻어있는 곳에 닦아내는 거. 세척제로 쓰입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묻어있는 곳에 사연화탄소를 바르면은 프레온 종류이기 때문에 어차피 증발이 엄청 빨리 돼요. 샥 묻으면 샥 증발하죠. 알코올 피부에 묻으면 증발 빨리 하듯이. 네. 기름 용해가 되어서 그 기름도 같이 증발해요. 그러니까 표면에 기름이 어때요? 안 남는다. 혹시 남아있어도 미끄덩미끄덩해도 사연화탄소 성분이 이미 섞여있기 때문에 안 타요. 프레온은 안 타잖아요. 그래서 네. 기름기가 묻으면 위험한 거. 폭발이 위험이 있는 거. 기름기 묻어있으면 닦아야 되는데 그 일일이 솔질이랑 화이트하게 묻혀가지고 수세미 해가지고 그렇게 닦는 게 아니에요. 네. 사연화탄소 액체로 닦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주 중요한데 가스 같은 데서도 잘 나옵니다.